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지난번에 베이징 난잔 북경 남녘에서 했던 방식이 조금 반응이 괜찮아서 이번에도 제가 칭다오 시내를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중국의 지식 민주화 정도에 대한 겁니다. 제가 민주화라고 하니까 보통 민주화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이제 정치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민주화는요, 어떠한 권력이나 자원이 특정 계층한테 집중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식 민주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식이 민주화는 뭐고 민주화가 아닌 건 뭐냐.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지식을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강한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냐. 제 생각에는요, 한국이 한 중, 상중 하중의 중, 그 다음에 중국은 상중하 중의 하. 뭐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한국은 왜 상중하 중에 상이 아니고 중이냐. 이 한국이 제가 봤을 때요, 공부하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조선왕조 500년을 거치면서요, 뭘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일단 좋게 인정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제 공부하고 지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나눠주는 거, 공유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조금 좋게 여기는 좋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강연회라든지 무슨 뭐 세미나라든지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비중이 높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무대 위에서 어떤 강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조금 더 억셉터블하다, 받아들이는 게 좀 더 마음이 열려있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상이 아니고 중이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이 지식이라는 게 상업, 돈을 버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공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중국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5년 뒤, 10년 뒤에 이 사람한테 좋은지를 제가 이제 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잘 가르친다고 하는 학원에 가보면은요, 대부분 속성 위주예요. 그러면 이게 속성이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지름길로 가면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실력이 안 올라가요.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식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하고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좋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이것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다 하는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들은요, 오히려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력이라든지 레퍼런스가 강하다든지, 요런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높게 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경향이 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중 하중에 상이 아니라 중을 눈물을 머금고 중을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중국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제가 중국에 살면서 제가 결국 중국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연구하는 입장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 생각한 거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거든요. 일단 중국은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지식과 정보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지식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거고요. 중국은 어떤 어떻게 이게 인맥관계라고 할까요? 중국말로 관시라고 할까요? 그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건 중국 북방의 문화다, 남방은 안 그렇다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북방 중심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중국 남방 문화 중심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여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힘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그게 막 무시무시한 힘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중시를 한다든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본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지식을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성벽이 쳐 있다고 할까요? 중국말로 먼칼바오라고 하는데 이 기본 진입 문턱이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한자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저 뭐야 저거 청소하는 차가 무서워. 자기 뭐 청소만 하면 된다 이거 하고요. 자 중간에 뭐 청소차가 나타났다고 해도 한자를 통해 가지고 배울 때에는요 상대적으로 서구 언어 대비해서 딱딱 떨어지는 맛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서구 언어를 하셨던 분들이 중국어로 뭘 개념을 배우시면은요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느낌이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그 애매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 전달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 전달의 규칙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을 봐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평생 반복되면 어떤 이 텍스트화된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그렇게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에 중국에 와가지고 놀랐던 거는 중국 교수들 월급이 되게 낮아요. 교수는 아예 월급 포기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교수들의 월급이 되게 낮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공유되는 형태의 그런 강연회라든지 세미나의 비중은 한국보다는 훨씬 낮았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랬어요. 한국이 그거는 오히려 더 높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에서는 다양한 모임 형태가 더 활발한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박람회거든요. 우리가 엑스포라고 하는데 막 인더스트리별로 박람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나서 각자 자기가 궁금한 거를 교류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식사하고 비즈니스 협의하고. 오히려 이게 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식이라는 것만 떼놓고 상중하 평가를 하자면 죄송스럽게도 하로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지식민주화 관련해서 한국과 중국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박하게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요것만 조금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늘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